안녕하세요, 구름이네요. 오늘은 11,000원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를 가지고 왔어요. 총 7가지 반찬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두부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두부 반물을 1cm 정도 두께로 잘라주세요. 남은 두부는 뒤에 된장국에 넣어줄 거예요. 볼에 진간장 4스푼, 굴소스 1티스푼, 매실액 3분의 2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물 반컵을 넣고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들기름 1스푼을 두른 뒤 두부를 올리고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두부는 재래시장에서 파는 게 크기도 크고 싸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간혹 대형 식자재 마트를 가면 두모에 1,500원 정도로 해서 더 저렴하게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두부가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으면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골고루 졸여질 수 있도록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한 번씩만 뒤집어주세요. 양념이 자작하게 졸여졌으면 올리고당 1스푼을 넣고 1, 2분 정도 가볍게 더 졸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두부조림이 완성입니다. 단짠단짠한 밥도둑인데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있어서 저녁에 밥 대신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배추 된장국을 만들어 볼게요. 알배추의 밑둥을 잘라낸 뒤 한 장씩 떼어내 깨끗하게 씻어 준비해주세요. 채소는 재래시장에서 사는 게 양도 많고 제일 저렴해요. 배추를 3에서 4등분으로 큼직하게 자르고 양파 2분의 1개를 채 썰어주세요. 대파 3분의 1개와 청양고추 2개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청양고추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두부 반물을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멸치육수 1.5리터에 된장 크기 1스푼을 넣고 대충 풀어준 뒤 다진 마늘 1스푼과 배추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배추는 배추전을 부칠 겉잎 8장에서 10장 정도를 제외하고 전부 넣어줬어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20분에서 30분간 푹 끓여주세요. 다 끓었으면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천일염으로 간을 맞추고 양파, 두부, 대파, 청양고추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배추된장국이 완성입니다. 전 찬바람 불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배추된장국이에요. 시원칼칼하면서 속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세 번째로 배추전을 만들어 볼게요. 배추 겉잎 8장에서 10장 정도의 밑부분에 칼집을 살짝 넣은 뒤 칼등으로 줄기를 살살살 쳐주세요. 그래야 부칠 때 배추가 평평하게 펴져서 골고루 잘 익을 수 있어요.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조금을 얇게 쫑쫑 썰어주세요. 역시 청양고추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볼에 청양고추, 계란 1개, 밀가루 1컵, 소금 1티스푼, 물 1컵,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 다음 배추에 반죽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른 뒤 배추 2장을 겹쳐서 올리고 중약불에서 부쳐주세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은 뒤 마저 노릇하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배추전이 완성입니다. 쭉쭉 찢어 돌돌 말아 크게 한 입 먹고 막걸리 마시면 여기가 완전 무릉도원이에요. 네 번째로 계란 장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물과 계란 10개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뚜껑을 닫고 12분간 삶아주세요. 12분 뒤 불을 끄고 계란을 건져낸 뒤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대로 상온에서 식혀주세요. 그러면 찬물에 담그지 않아도 계란이 벗겨지지 않고 껍질이 훌렁훌렁 잘 까져요. 다 식은 계란은 껍질을 깐 뒤 물로 한번 깨끗하게 헹궈내주세요. 팬에 계란, 물 1컵 반, 소주 반컵, 진간장 반컵, 설탕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건고추 1개, 생강 1톨, 대파 3분의 1개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야채들은 없으면 생략해 주셔도 되는데 넣으면 국물의 감칠맛이 더 진해지고 전체적으로 맛이 깔끔해요. 양념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한 번씩 뒤적여가며 30분간 졸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기름 1티스푼을 두른 뒤 1, 2분 정도 가볍게 더 졸여 마무리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계란찜을 만들어 볼게요. 뚝배기에 계란 3개,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소금 3분의 1티스푼, 들기름 1티스푼, 멸치 육수 1.5리터를 넣고 골고루 곱게 섞어준 뒤 전자레인지에서 8분간 돌려주세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 부드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설거지도 완전 쉬워요. 여섯 번째로 무생채를 만들어 볼게요. 제일 큰 사이즈의 무 3분의 2개를 0.2cm 정도 두께로 통썰기 한 뒤 얇게 채 썰어주세요. 남은 무는 뒤에 갈치조림에 넣어줄 거예요. 양파 2분의 1개를 채 썰고 대파 3분의 2개는 짧게 어슷썰게 해주세요. 볼에 무와 양파, 대파, 고춧가루 3스푼 반, 고추씨가루 3분의 1스푼, 새우젓 2스푼, 다진 마늘 2스푼, 다진 생강 3분의 2티스푼, 설탕 1스푼, 유슈가 1꼬집,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새우젓은 손으로 한번 으깨서 넣어주면 더 깊은 새우젓의 시원한 감칠맛을 낼 수 있어요. 다 버무리고 나서 간을 본 뒤 입맛에 맞게 천일염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천일염 1티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무생채가 완성입니다. 전 솔직히 계란 한 판하고 무생채, 묵은지, 참치나 햄만 있어도 일주일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갈치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무 3분의 1개를 2cm 정도 두께로 자른 뒤 다시 먹기 좋은 크기로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평소 같으면 이 가격으로 갈치조림은 택도 없었는데 홈플러스 온라인에서 물가잡기라고 해서 한 마리에 3,300원으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얼른 구입하고 냉동실에 딸 먹이려고 샀던 갈치 대가리도 함께 넣어줬어요. 시장에서 사면 지져 먹으라고 대가리도 함께 넣어주시거든요. 볼에 양파, 대파, 청양고추, 고춧가루 2스푼, 고추씨가루 반스푼, 국간장 1스푼, 진간장 1스푼, 소주 2스푼, 새우젓 반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2분의 1티스푼, 후추, 멸치 육수 1컵 반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무와 고추장 반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전 신랑이 감자를 좋아해서 냉장고에 있는 감자 1개를 잘라서 같이 넣어줬어요. 그 다음 추가로 멸치 육수 2컵 반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10분간 끓여 무를 먼저 익혀주세요. 무가 익으면 양념장에 야채를 골고루 올려준 뒤 그 위에 갈치도 둘러서 깔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양념장과 갈치를 올려주면 양념이 갈치 안까지 골고루 쏙쏙 잘 배어들어요. 다시 갈치 위에 야채를 올리고 갈치를 골고루 펼쳐 깔아주세요. 그리고 갈치 위에 남은 야채를 올려주고 양념 국물도 둘러서 골고루 뿌려준 뒤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다시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15분간 끓여주세요. 끓이는 동안 윗부분도 골고루 국물이 스며들게 한 번씩 국물을 끼얹어 주세요. (15분) 뒤 천일염 3분의 1스푼을 넣고 다시 뚜껑을 닫아 15분간 졸여주세요. 소금의 양은 간을 한번 본 뒤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전 생선조림은 살짝 짭짤하게 먹으니까 참고해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들기름 1티스푼을 넣고 5분 정도 더 졸여 마무리해주세요. 들기름을 넣는다고 느끼하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지막에 소량으로 넣는 둥 마는 둥 넣어주면 전체적인 맛을 깔끔하게 잡아줘요. 그러면 갈치조림까지 완성되었습니다. 평소엔 잘 안 먹는데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상하게 생선조림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첫 번째로 순두부 계란찜을 만들어 볼게요. 5에서 6cm 정도 길이의 대파 한 조각, 청양고추 1개, 청양고추 1개에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 뒤 쫑쫑 썰고 당근 조금도 잘게 다져주세요. 전 냉장고에 항상 당근이 있어서 사용하는 거라 없는 분들은 생략해 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순두부 1개를 절취선에 따라 잘라 꺼내준 뒤 2cm 정도 두께로 통썰기 해주세요. 볼에 다진 야채와 굴소스 1스푼, 매실액 반스푼, 진간장 2스푼, 설탕 반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 다음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30초 정도 돌려 굴소스를 익혀주세요. 굴소스는 꼭 가열해서 먹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볼에 계란 5개와 소금 3분의 2티스푼, 다진 마늘 1티스푼, 멸치 육수 1컵 반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계란찜을 만들 팬에 들기름 1스푼을 두른 뒤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그러면 계란찜을 만들었을 때 팬에 들러붙지 않아 먹기도 좋고 설거지도 쉬워져요. 들기름을 골고루 발랐으면 계란물을 전부 부어주세요. 계란물을 저어가면서 중약불에서 끓여주다가 계란이 몽글몽글하게 올라오면 순두부를 예쁘게 둘러서 올려주세요.
순두부를 다 올렸으면 뚜껑을 닫은 뒤 5분간 끓여 계란을 익혀주세요. 5분 뒤 계란이 다 익었으면 불을 끄고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두부 위에 둘러가며 얹어주세요. 전 만들고 나니 가운데가 왠지 휑해 보여서 대파를 썰어서 올려줬어요. 그러면 순두부 계란찜이 완성입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계란찜과 매콤한 단짝 양념장의 맛은 안 먹어보곤 몰라요. 두 번째로 순두부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순두부에 소금을 살짝 뿌려준 뒤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 간수를 빼놔주세요. 마른 김에 순두부를 올린 뒤 돌돌 말아 2cm 정도 두께로 잘라주세요. 저도 유튜브에서 보고 만들어 본 건데 김밥 싸고 남은 오래된 김으로 했더니 금방 눅눅해져서 자를 때 김이 쉽게 벗겨지더라고요. 순두부에 전분가루를 골고루 듬뿍 묻혀주세요. 제조법은 유튜브에서 참고만 하고 구름이네 레시피대로 새롭게 만든 거예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순두부를 넣고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살짝 멋을 내기 위해 청양고추, 홍고추, 팽이버섯을 순두부 위에 올려줬어요. 팽이버섯을 올려주니까 아삭한 식감이 느껴져서 더욱 맛있고 식감이 재밌더라고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으면 건져낸 뒤 기름을 한번 빼놔주세요. 팬에 있는 기름을 덜어낸 뒤 물 3분의 1컵, 소주 2스푼, 진간장 1스푼, 매실액 반스푼, 굴소스 반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물엿 1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한번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기름을 뺀 순두부를 넣어주세요. 양념이 잘 배이도록 앞뒤로 한 번씩 뒤집어주고 국물을 끼얹어가며 3분에서 5분 정도 졸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기름 1티스푼을 넣고 1, 2분 정도 가볍게 더 졸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순두부 조림이 완성입니다. 단짠 양념을 쏙 먹으면 쫀득한 전분 식감이 먼저 느껴지고 부드럽고 고소한 순두부가 입안을 정리해주네요. 세 번째로 팽이버섯 깻잎전을 만들어 볼게요. 팽이버섯 1개를 1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1개, 청양홍고추 1개를 쫑쫑 썰고 양파 4분의 1개를 얇게 채 썰어주세요. 깻잎 10장에 꼭지를 떼어낸 뒤 길게 반으로 갈라 3cm 정도 두께로 잘라주세요. 자투리 대파가 남아서 쫑쫑 썰어서 함께 넣어줬어요. 밀가루 크게 3스푼,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소금 1티스푼, 계란 1개, 물 3분의 1컵을 넣고 골고루 반죽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반죽을 3분의 2 수저씩 떠서 올려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팽이버섯 깻잎전이 완성입니다. 향긋한 깻잎의 향과 아삭한 팽이버섯의 식감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번째로 깻잎찜을 만들어 볼게요. 대파 3분의 1개, 청양고추 1개,
청양 홍고추 1개를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댄 뒤 쫑쫑 썰어주세요. 당근 조금을 잘게 다져주고 양파 4분의 1개는 얇게 채 썰어주세요. 볼에 다진 야채와 진간장 4스푼, 소주 1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멸치 육수 1컵하고 3분의 1컵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냄비에 깐멸치 반컵을 넣고 중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볶아 멸치의 수분을 날려주세요. 그 다음 깻잎을 3장에서 5장씩 잡아 넣은 뒤 깻잎 위에 양념장을 얹어주기를 반복해주세요. 깻잎은 총 80장을 사용했어요. 깻잎을 다 넣었으면 남은 양념장을 깻잎에 둘러가며 전부 부어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15분에서 20분간 푹 쪄주세요. 그러면 깻잎찜이 완성입니다. 밥 위에 깻잎 2-3장 얹어서 쓱 싸서 먹으면 완전 밥도둑이에요. 남은 양념장은 밥에 쓱쓱 비벼서 먹어보세요. 5번째로 미나리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불에 소금 반스푼을 넣은 뒤 미나리를 넣고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데친 미나리는 바로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주고 먹기 좋게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미나리를 무치기 좋게 한번 탈탈 털어주고 된장 3분의 1스푼, 고추장 3분의 1스푼,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매실액 3분의 1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들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묻혀주세요. 그러면 미나리 무침이 완성입니다. 미나리 무침은 금방 쉬는 반찬 중 하나라 반단으로 무쳐 먹는 게 딱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요. 6번째로 어묵 미나리마리를 만들어 볼게요. 긴 어묵 4개를 길게 십자 모양으로 잘라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끓는 물에 어묵을 넣고 어묵이 위로 동동 떠오르면 바로 건져내 주세요. 데친 미나리 조금을 4등분으로 잘라준 뒤 미나리를 어묵에 돌돌 말아주세요. 그러면 어묵 미나리마리가 완성입니다. 초장 찍어서 먹는 고소한 어묵과 향긋하고 아삭한 미나리의 맛이 너무 좋아요. 7번째로 어묵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긴 어묵 7개를 1.5에서 2cm 정도 두께로 한 입에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대파 4분의 1개를 쫑쫑 썰어주고 양파 4분의 1개도 얇게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1개와 청양홍고추 1개는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댄 뒤 씨를 한번 털어내주고 쫑쫑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어묵을 넣고 센 불에서 노릇하게 한번 볶아내주세요. 그 다음 소주 5스푼, 진간장 1스푼, 굴소스 3분의 1스푼, 매실액 반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물엿 1스푼을 넣고 어묵에 양념이 잘 배어들게 중약불에서 3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
그 다음 양파를 넣고 가볍게 1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끈 뒤 들기름 1스푼, 청양고추, 대파,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어묵볶음이 완성입니다. 매콤한 양념을 머금은 탱글하고 쫄깃한 어묵 맛에 젓가락질이 멈추질 않아요. 마지막으로 남은 재료들을 이용해 튀김을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물과 계란을 넣은 뒤 센 불에서 15분간 삶아주고 다 삶은 계란은 껍질을 까서 준비해 놔주세요. 볼에 밀가루 5스푼, 카레가루 반스푼, 파슬리가루 3분의 1스푼, 계란 1개,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소금 1꼬집, 물 3분의 2컵을 넣고 골고루 섞어 튀김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계란에 밀가루를 골고루 묻혀준 뒤 튀김 반죽도 골고루 묻혀주세요. 깻잎에는 가볍게 밀가루를 앞뒤로 묻혀주고 채 썬 고구마를 안에 넣어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냥 깻잎만 튀길까 하다가 친정에서 부모님이 농사지어서 보내주신 고구마가 있어서 채 썰어서 함께 넣어줬어요. 어차피 가족들이 먹어야 하는데 이왕이면 맛있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중약불에서 예열한 기름에 계란을 넣고 튀겨주세요. 겉이 바삭해지면 건져낸 뒤 기름을 한번 빼놔주세요. 깻잎도 중약불에서 예열한 기름에 튀겨주세요. 깻잎 튀김을 건져낼 때는 안에 들어간 기름을 충분히 빼내줘야 튀김이 눅눅하지 않아요. 기름을 한번 빼낸 튀김들은 센 불에서 예열한 기름에 다시 한번 노릇노릇하게 튀겨내주세요. 역시 깻잎 튀김은 건져낼 때 안에 들어간 기름을 충분히 빼낸 뒤 건져내주세요. 그러면 튀김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냉장고 남은 야채나 재료들을 채 썰어서 튀김으로 만들어주면 간식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콩나물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콩나물 2줌을 넣고 센 불에서 3분 정도 삶아주세요. 위아래가 골고루 삶아질 수 있게 밑에 숨이 살짝 죽으면 한번 뒤집어 주세요. 다 삶은 콩나물은 체에 받쳐 물기만 빼놔주세요. 볼에 물기를 뺀 콩나물, 대파 조금, 다진 마늘 반스푼, 고춧가루 반스푼, 소금 1티스푼, 멸치 액젓 반스푼, 들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소금의 양은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말고 적당량을 넣은 뒤 다 버무리고 입맛에 맞게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콩나물 무침이 완성입니다. 아삭하고 시원한 맛에 밥 반찬으로도 와구와구 집어먹고 남은 건 밥에 쓱쓱 비벼서 먹어도 참 좋아요. 두 번째로 콩나물 밥을 만들어 볼게요. 0.5cm 정도 두께의 무 3장을 생채보다 조금 두껍게 채 썰어주세요. 저는 야채를 살 때 표고버섯도 한 개만 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단골이라 서비스로 그냥 하나 주셨어요. 콩나물 밥을 만들 때 무랑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맛이 훨씬 좋거든요. 밥을 안 칠 때 물은 평소의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세요. 콩나물과 무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량을 적게 잡아주셔야 해요.
무를 잡았으면 무와 표고버섯, 콩나물, 볶은 다진 돼지고기를 넣고 백미로 맞춰 밥을 해주세요. 고기를 볶을 땐 다진 마늘, 소주, 후추 정도를 넣고 볶아주면 밥을 해도 잡냄새가 나지 않아요. 백미 쿠쿠가 맛있는 시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콩나물밥이 완성입니다. 간장 양념장 만들어서 슥슥 비벼 김에 싸 먹으면 밥 한 대접은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무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무 3분의 2개를 3에서 4cm 정도 두께로 통썰게 한 뒤 반달 모양으로 한 번 더 잘라주세요. 대파 조금도 어슷 썰어 준비해주세요. 마른 냄비에 멸치 20마리를 넣고 중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볶아 수분을 날려주세요. 멸치의 수분이 날아가 멸치가 따글따글해졌으면 썰어놓은 무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 물 3컵 반, 고춧가루 3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생강 3분의 1티스푼, 소주 2스푼, 진간장 4스푼, 설탕 1스푼, 후추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40분에서 50분간 푹 졸여주세요. 50분 뒤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하고 들기름 반스푼,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졸여주세요. 저는 천일염 3분의 1스푼을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무조림이 완성입니다. 요즘 무는 그냥 먹어도 달달하고 아삭하니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조림으로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는 게 완전 밥도둑이에요. 네 번째로 호박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애호박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0.2에서 0.3cm 정도 두께로 반달 썰기 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호박과 다진 마늘 반스푼, 소금 3분의 1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화면처럼 호박이 노란빛을 띠면서 살짝 휘어질 정도가 되면 느타리버섯 한 덩이를 넣고 버섯의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기름 3분의 2스푼, 후추,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호박볶음이 완성입니다. 이 정도 재료만 넣어도 맛있지만 만약 집에 건새우가 있다면 함께 넣고 볶아보세요. 맛도 향도 훨씬 더 좋아요. 다섯 번째로 애호박전과 동그랑땡을 만들어 볼게요. 애호박 1개를 0.2cm 정도 두께로 길게 어슷썰기 해주세요. 애호박에 소금을 살짝 뿌려 15분에서 20분 정도 절여주세요. 호박이 잘 휘어지게 하려는 것이니 호박에 간을 한다는 느낌으로 적당히 뿌려주세요. 양파 4분의 1개에 화면처럼 칼집을 넣은 뒤 쫑쫑 썰어주세요. 당근 조금도 얇게 채 썬 뒤 쫑쫑 썰어주면 굳이 다지지 않아도 돼요. 대파 4분의 1개와 청양고추 3개에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넣은 뒤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어슷 썰고 남은 자투리 애호박도 잘게 다져주세요. 볼에 다진 야채와 물기를 뺀 두부 반무, 간 돼지고기 300g, 계란 1개를 넣고 밀가루 4스푼, 전분가루 1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소주 1스푼, 진간장 2스푼, 소금 1티스푼, 후추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애호박 한쪽에 반죽을 얇게 펴서 올린 뒤 애호박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호박을 0.2에서 0.3cm 정도 두께로 썰어줘야 호박이 끊어지지 않고 잘 휘어서 접어져요. 호박에 넣고 남은 반죽은 한입 크기로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고추가 있으면 속을 갈라 반죽을 넣어 고추전을 만들어도 좋고, 살짝 큼직하게 잡아 납작하게 만든 뒤 밀가루, 계란물, 빵가루를 발라 돈가스처럼 먹어도 좋아요. 그러면 냉동실에 보관해서 그때그때 꺼내 먹기도 편리해요. 팬에 기름을 살짝 넉넉하게 두른 뒤 호박과 동그랑땡에 계란물을 골고루 묻혀 중약불에서 부쳐주세요. 안에 돼지고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약불이나 약불에서 은근하게 부쳐 안까지 잘 익혀줘야 해요. 바닥이 노릇노릇해지면 애호박을 뒤집어준 뒤 반죽이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살살 눌러주세요. 동그랑땡도 뒤집어준 뒤 살살 눌러가며 모양을 잡고 마저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애호박전과 동그랑땡이 완성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호박인데 고기 반죽을 넣으니 맛이 너무 황홀하네요. 마지막으로 두부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팬에 식용유 1스푼과 들기름 1스푼을 두른 뒤 다진 돼지고기 1컵, 묵은지 4분의 1포기, 소주 1스푼, 설탕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5분 정도 볶아주세요. 설탕의 양은 각 집의 김치의 신맛에 따라 가감해서 넣어주세요. 고기가 다 익었으면 물 2컵을 넣고 한번 뒤적여준 뒤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40분간 푹 졸여주세요. 40분 뒤 들기름 반스푼을 넣고 5분 정도 가볍게 더 졸여주세요. 팬에 들기름을 두른 뒤 두부를 올려 중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저는 모든 영상에서 들기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큰 뜻은 없어요. 그냥 친정에서 농사를 지어서 들기름을 짜고 갖다 주시는 거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아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골라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두부김치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두부 다 먹고 나면 지진김치를 반찬으로 먹고, 김치를 다 먹고 남은 다진 돼지고기는 밥에 슥슥 비벼 먹으면 딱 좋아요. 요즘같이 물가가 치솟아서 힘든 때 구름이네 레시피 참고하셔서 맛도 건강도 주머니도 챙겨보세요. 구름이네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름이네요. 오늘은 15,000원으로 8가지 반찬 만들기를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야채전을 만들어 볼게요. 애호박 1개를 길게 어슷 뒤 채 썰어주세요. 야채전에는 애호박의 3분의 1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뒤에 만들 애호박 볶음에 쓸 거예요. 부추 조금을 3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깻잎 8장의 꼭지를 잘라낸 뒤 길게 반으로 잘라 채 썰어주세요. 양파 2분의 1개와 당근 7장을 채 썰어주세요. 대파 2분의 1개를 5cm 정도 길이로 자른 뒤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2분의 1개를 어슷 썰게 해주세요. 볼에 야채와 계란 1개, 부침가루 2스푼, 튀김가루 3스푼, 카레가루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물 반컵, 소금 1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카레가루는 기호에 따라 빼주셔도 괜찮아요. 전 애기랑 같이 먹을 거라 애기 먹을 반죽은 따로 빼놓고 나중에 청양고추를 넣어줬어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반죽을 올려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야채전이 완성입니다. 야채에서 나온 은은한 단맛과 고추의 매콤함이 매력적인 야채전이에요. 두 번째로 애호박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남은 애호박을 전부 넣어주세요. 그 다음 다진 마늘 1스푼과 소금 2분의 1티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소금의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화면처럼 애호박의 숨이 완전히 죽으면 불을 끈 뒤 대파와 참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주세요. 그러면 애호박 볶음이 완성입니다. 한 움큼 집어서 호로로 국수 먹듯이 먹으면 촉촉하고 담백하니 너무 맛있어요. 세 번째로 깻잎찜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 4분의 1개를 2cm 정도 길이로 얇게 채 썰어주세요. 당근 3장을 반으로 자른 뒤 짧게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1개와 홍고추 2분의 1개, 대파 3분의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볼에 다진 야채와 다시마 우린물 1컵, 진간장 4스푼, 소주 3스푼, 설탕 반스푼,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냄비에 마른 팬에 볶은 멸치와 양념장을 깔아주세요. 멸치는 총 3분의 2컵을 사용했어요. 양념 위에 깻잎을 3-4장씩 올리고 다시 깻잎 위에 양념장과 멸치를 올려주세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세요. 남은 양념장을 깻잎의 가장자리에 둘러가면서 부어준 뒤 뚜껑을 닫아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중간중간 국물을 끼얹어가며 15분간 푹 졸여주세요. 그러면 깻잎찜이 완성입니다. 깻잎 3장씩 떼서 밥에 싹 감싸서 한 입 먹으면 밥 한 공기는 뚝딱이에요. 네 번째로 부추 계란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부추 한 줌을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계란 2개와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그 다음 부추를 넣고 볶아주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금 화면처럼 계란 먼저 볶고 나서 부추를 넣는 걸 보고 해본 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원래 제가 해왔던 것처럼 그냥 기름에 부추를 먼저 볶고 숨이 반 정도 죽으면 계란을 넣어주고 볶아주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이건 부추가 좀 질긴 반면 부추를 먼저 볶고 계란을 넣어주면 부추도 연하면서 촉촉하고 계란이 사이사이에 끼어들어서 더 고소해요. 여러분은 취향에 맞는 스타일로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은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스푼과 홍고추,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부추 계란볶음이 완성입니다. 원래 구름이네 레시피대로라면 부드럽게 아삭하면서 고소하고 참 맛있어요. 근데 이것도 딱히 나쁘진 않긴 했어요. 5번째로 어묵 잡채를 만들어 볼게요. 사과거묵 5장을 크기에 따라 2에서 3등분한 뒤 0.2에서 0.3cm 정도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빨간 파프리카와 노란 파프리카 1개를 길게 반으로 자른 뒤 위아래를 반듯하게 자르고 어묵과 비슷한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양파 2분의 1개도 비슷한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어묵과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2-3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 다음 굴소스 1스푼 반, 진간장 1스푼, 올리고당 1스푼, 소주 1스푼, 설탕 1티스푼과 양파, 파프리카를 넣고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중불에서 1-2분 정도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졌으면 들기름 1스푼과 통깨, 썰어놓은 부추 1주먹을 넣고 1분 정도 가볍게 더 볶아주세요. 그러면 어묵 잡채가 완성입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어묵과 아삭한 야채의 식감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굴소스를 좀 더 넣으면 술안주로도 좋아요. 6번째로 마약 계란장을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물과 계란 7개를 넣고 계란의 뾰족한 부분을 숟가락으로 톡톡톡 쳐준 뒤 센 불에서 10분간 삶아주세요. 이러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삶아도 터지지 않고 계란이 잘 까져요. 10분 뒤 다 삶은 계란은 찬물에 한번 샤워를 시켜주고 나서 다시 찬물에 10분간 담궈놔주세요. 10분 뒤 충분히 식은 계란은 껍질을 까서 깨끗한 물에 헹궈놔주세요. 대파 3분의 1개, 청양고추 1개, 홍고추 2분의 1개를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주세요. 당근 3장과 양파 2분의 1개를 잘게 다져주세요.
계란장을 담을 통에 다진 야채를 넣은 뒤 다시마 우린물 1컵 반, 진간장 1컵 반, 설탕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매실액 1스푼, 올리고당 3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은 뒤 삶은 계란을 넣고 한번 골고루 섞어 2~3시간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사실 전에 삶은 계란 삶는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 영상을 사용하려고 따로 찍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 하고 있는 동안 신랑한테 좀 삶아서 까놓아 달라고 그랬더니 계란을 저렇게 죽사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다음에 안 할까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마약 계란장이 완성입니다. 노른자가 고소하게 입에 착착 감기면서 살살 녹는 맛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끓이지 않은 간장과 반숙의 특성상 쉽게 상하니 3~4일 안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7번째로 부추 장아찌를 만들어 볼게요. 부추 한 줌을 100원 정도 동전 크기로 잡은 뒤 반으로 접어 감싸 말아주세요. 장아찌를 담을 통에 부추를 넣어주세요. 전 냉장고에 자잘하게 남은 야채 자투리들을 전부 넣어줬어요. 볼에 설탕 반컵, 소주 1컵 반, 진간장 1컵 반, 식초 1컵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 다음 냄비에 넣고 끓이다가 간장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불을 끈 뒤 미지근하게 식혀주세요. 간장물이 미지근하게 식으면 부추에 부어주고 접시로 눌러 뚜껑을 닫아 하루 정도 숙성시켜준 뒤 드시면 돼요. 그러면 부추 장아찌가 완성입니다. 전 여름에 삼겹살이랑 부추 장아찌를 함께 먹으면 질리지도 않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돼지고기 장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1시간 정도 핏물을 뺀 돼지고기 등심 500g을 넣은 뒤 대파 1개, 건고추 2개, 된장 반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소주 1/3컵, 후추, 물 1리터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 중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20분간 푹 삶아주세요. 20분 뒤 고기는 건져내고 육수는 건더기를 제외하고 따로 빼놔주세요. 양념을 할 때 육수를 함께 넣어주면 감칠맛이 돌아서 훨씬 맛있어요. 팬에 돼지고기를 결대로 먹기 좋게 찢어주세요. 그 다음 취향에 맞게 양파나 당근 등을 넣어주고 다진 마늘 1/3스푼, 진간장 1/3컵, 소주 1/3컵, 육수 1컵, 물 1컵, 설탕 1/3스푼, 올리고당 2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중간중간 한 번씩 뒤적여가며 30분간 졸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파 조금, 올리고당 반스푼, 들기름 2/3스푼,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돼지고기 장조림까지 완성되었습니다. 퍼걱거리지 않고 적당히 부드럽고 쫄깃하면서 입에 착착 감기는 게 완전 밥도둑이에요. 오늘은 15,000원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8가지의 반찬을 만들어 봤어요. 구름이네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